이 비만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자 또 질병 그 자체입니다. 우리의 이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장기예요. 특히 한국 사람은요, 췌장이 작아요. 그래서 혈당을 아무 때나 마구마구 나오게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 제일 안 좋습니다. 자기 체중의 10%를 3 내지 6개월에 천천히 감량을 하시고요. 그 체중을 6개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을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분당 나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2023년이 저물고 2024년이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닥터리TV를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를 맞아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닥터리가 여러분들의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 가장 핵심적인 다이어트 내용만 추려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닥터리가 정리한 내용의 다이어트 엑기스 내용만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요, 현대인의 비만은 예전과 달라야 한다 라는 주제입니다. 예전 조상님들 개념으로 뚱뚱하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건강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는 비만은 질병입니다. 그리고 만성질환이에요. 비만은 결국 내장지방을 더 크게 만들게 되고요. 이 내장지방이 쌓이면 이 지방에서 분비되는 온갖 나쁜 물질들이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온갖 질병을 일으킵니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통풍, 그리고 관절염, 암까지 일으키기 때문에 이 비만은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질병의 원인이자 또 질병 그 자체입니다. 비만 클리닉 환자들이 점점 안 좋은 모습으로 비만 클리닉에 방문하세요. 예전에는 주로 제가 비만 환자들을 본 분들이 주로 폐경기 전후의 여성분들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분들이 제일 많지만 요즘은요, 젊은 마른 비만 여성 환자들, 그리고 젊은 3040 고도 비만 남성 환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현대 시대가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풍토를 계속 조정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 비만에 대처하는 능력을 많이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만의 정도도 상당히 심해져서 중증 고도 비만 환자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정리하자면요, 최근 비만의 양상이 마른 비만의 여성 환자들의 증가, 중증 고도 비만의 남성 젊은 환자들의 증가, 그리고 전 연령에서 비만의 폭증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마른 비만의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마른 비만과 일반 비만의 차이를요, 근본적으로 보자면요, 마른 비만은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이 많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인 비만은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정상 근육량을 갖고 있는데 지방이 많아서 비만이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다이어트도 쉽고 건강을 그렇게 해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른 비만 환자들, 특히 20, 30대 젊은 여성들한테 상당히 많은데요,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은 근육이 너무너무 적어요. 그리고 지방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지방은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장 지방으로 차 있어요. 젊은 여성들은요, 폐경기 전까지 내장 비만이 잘 안 쌓입니다. 내장 지방이 폐경기 이전에는 잘 안 쌓였던 이유는요, 여성의 복부 안에는 아이가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다가 지방을 안 쌓은 거예요. 그 복부에다 지방을 안 쌓이게 하고 주로 팔이나 가슴, 엉덩이, 허벅지 쪽에 피하 지방으로 쌓이게 한 거죠. 임신과 출산, 수유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이제 피하 지방에 쌓이다 더 쌓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내장에도 지방을 쌓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아이가 들어설 수 없게 만드는 불임과 난임의 원인이 되기도 해요. 생리도 불규칙해지고 다낭성 난소증도 생기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마른 비만은요, 일반적인 비만과는 정말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 운동습관, 식습관으로 오랜 시간 걸쳐서 생긴 질환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 때 각종 성인병의 위험, 거기다가 이제는 근골격계가 약해지면서 넘어지면 골절이 되는 골다공증까지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체중 10%만 먼저 빼보자 라는 주제로 말씀드릴게요. 일반인이 아니라 다이어트를 꼭 해야 되는 비만 환자들에게는 저는 10% 감량이라는 부분을 꼭 강조를 해요. 왜냐하면 90kg 환자가 왔는데 우리 빨리 빼가지고 60kg까지 갑시다, 이렇게 하면 환자분들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너무나 먼 목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는 60kg지만 처음에 우리가 두세 달 동안은 체중의 10%만 뺍시다. 90kg면은요 9kg를 빼는 거거든요. 이 정도는 환자분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많은 연구와 논문에서
체중의 10%를 뺐더니 각종 질환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등 이 질환의 전 단계에 있던 사람들이 정상화됐고요.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완화가 되었다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체중의 10% 감량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다이어트를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내 체중이 70kg다. 그러면 7kg를 빼야겠어. 이것을 3 내지 6개월 동안 나는 성공을 해야겠어 라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어요. 간헐적 단식이 중요한 이유. 현대인들의 다이어트는 과거의 다이어트와는 분명히 달라야 돼요. 예전에는요, 적게 먹고 다이어트하면 대부분 성공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백전백패예요. 현대 우리들은요, 예전과는 생활 패턴이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넘쳐나고요, 운동 부족하고요, 수면은 부족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적게 먹는 다이어트를 하면요, 마른 비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시기, 현대의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문제가 되는 것이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스트레스 등등이 있지만 제일 문제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이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으로 우리는 음식도 시켜 먹고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잠도 못 자고 스마트 기기들과 연동된 기기들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스마트폰이 우리 환경에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는 야경, 그리고 밤문화 이런 것들이 불빛이 반짝반짝하죠. 그렇기 때문에 잠을 또 못 이뤄요. 너무 또 재밌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재택근무도 많아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낮이건 밤이건 자고 그냥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이런 습관들에 길들여져 버렸어요. 이게 현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헐적 단식은요, 크게 두 가지 노벨상을 받은 이론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토파지라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고요. 하나는 생체시계라는 개념이에요. 오토파지는 뭐냐면요, 우리 몸이 기아에 시달리고 배가 고프니까 젊은 세포가 늙은 세포를 잡아먹더라. 세포가 스스로 청소하더라.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생체시계라는 개념은요,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서 낮에는 먹고 밤에는 자는 것이 생리적으로 이롭다는 것인데요. 현대인들은 이 생체시계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비만이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먹고 운동하고 일하고 밤에는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이것을 맞추는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밤에 껌껌한데 먹으면요, 우리 몸의 생체시계가 엉망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론이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 두 가지 이론을 토대로 만든 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식의 효과가 상당히 좋다는 것을 이제 입증이 되었는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단식을 또 며칠을 할 수 없으니까 하루 중에도 간헐적으로 단식의 시간을 만들어서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는 이론으로 발전시켜서 단식을 모방한 다이어트 방법을 만든 것이 바로 FMD 단식 모방 다이어트입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현대인들의 생활 습관을 올바로 바로잡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교란된 호르몬과 생활 습관을 바로잡는 데 아주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하겠어요. 저는 다이어트 클리닉에서 간헐적 단식을 모든 환자들에게 권합니다. 환자분들의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첫 끼 식사하는 시간, 마지막 식사하는 시간 다 물어보고요, 정리를 해서 환자분들께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 개개인에게 가장 좋은 간헐적 단식 시간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말씀을 잘 따라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늘리고 이렇게 생활하신 분들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엉망이 되었던 대사가 정상으로 돌아오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서 성인병도 예방이 되고 건강을 되찾고 체중이 빠지는 좋은 효과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요, 꼭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칙이 없어요. 자기 생활 패턴과 스타일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종달새형 인간이다. 그러면 아침을 드시고요, 저녁을 좀 일찍 마무리하고 밤에 굶는 게 편하신 분들은요, 밤에 굶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밤에 일하는 부엉이형 인간이다. 그러면 밤에 늦게까지 드시고 아침을 굶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되는데 주로 어두워지는 잠자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복을 지키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되도록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낮에는 해가 뜨면 움직이고 먹자라는 것을 꼭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공복 시간이 오래돼서 첫 끼를 먹는 시간에 음식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간헐적 단식을 하실 때 내가 10시까지 굶어야 돼. 그러면 5, 4, 3, 2, 1 땡 해가지고 10시가 되자마자 정말 자기가 먹고 싶었던 캐러멜 마키아토하고 달콤한 케이크를 먹는다면요, 간헐적 단식은 하나만합니다.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가 있어요. 굶으면 굶을수록 첫 끼 식사를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 스파이크,
스파이크가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굶은 사람이 더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더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이에요. 간헐적 단식을 마무리하고 첫 끼 식사를 먹는 그 시간이 아침이 됐던 아점이 됐던 점심이 됐던 그 첫 끼의 식사를 정제된 탄수화물을 절대 줄이셔야 되고요. 풍부한 야채와 단백질, 아주 좋은 양질의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닥터리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식사 첫 번째는 야채죠. 칼로리도 적고 섬유질도 많고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을 보급할 수 있기 때문에 야채를 충분히 드시는 것을 항상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양질의 단백질이에요.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호르몬, 근육들을 구성하는 원천이 되죠. 그리고 포만감도 유지시켜주고 기초대사량도 올려줍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뭐가 좋을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계란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콩류가 있는데 낫또라든지 무가당 두유라든지 두부, 또 콩 자체를 요리해서 먹는 것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유제품에서 유래한 단백질인데요, 무가당 그릭 요거트 그리고 천연 치즈 같은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땅콩 버터가 상당히 좋은데요, 무가당 땅콩 버터는요 상당히 좋은 단백질과 지방의 보급원이 되면서도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단백질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을 살찌게 하는 가장 나쁜 습관을 알아볼게요.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이에요. 밤에도 먹고 낮에도 먹고 밤에 깨서도 먹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인슐린이 아무 때나 나와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축적하는 기전이 발전이 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쓰면 쓸수록 발전되는 장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이 췌장은요, 쓰면 쓸수록 고갈되는 장기예요. 그리고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동양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은요 체장이 작아요. 그래서 혈당을 아무 때나 마구마구 나오게 하는 이런 생활 습관이 제일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먹는 습관은 정말 버리셔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하게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을 쉰다, 이런 습관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습관이에요. 현대인들의 다이어트에서 다이어트할 때 하라고 하는 순위가 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운동보다 수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현대인들의 수면 장애가 그만큼 너무너무 심하다는 것이죠.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인공 발광 조명이에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TV 같이 인공적으로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들을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우리 뇌는요 밝으니까 낮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고, 잠을 잔다고 하더라도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 하시고 조용하게, 그리고 암막 커튼을 치시고 깜깜하게 주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몸을 보수를 해주고 다이어트도 잘 되게 하는 이러한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우리 현대인들은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시간을 제때 잘 지키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고 다이어트도 잘 됩니다. 잠이 오면 잠을 잔다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잠을 자야겠어, 수면을 취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고 또 다짐을 하셔야 돼요. 빨리 먹다 보면요 혈당이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포도당의 혈중 농도를 빨리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도 그만큼 세게 나와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못 느껴요. 우리 뇌는요 음식이 들어온 뒤에 20분 정도 후에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15분 정도의 밥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벌써 음식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또 그때 디저트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먹으면 포만감을 못 느낀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더 망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빨리 먹는 게 나쁘다는 인식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천천히 드셔야 되고요, 식사 시간만큼은 우리가 꼭 보장을 해서 최소한 20분 이상을 천천히 먹어야겠다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휴대폰을 보면서 또 다른 거 TV를 보면서 먹는 습관이 제일 안 좋아요. 그러면 자기가 먹는 습관을 통제할 수가 없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천천히 먹는 식습관에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한 숟갈을 먹고 한 젓가락을 먹으면요 바로 내려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숟갈을 입에 넣으면, 한 젓갈을 입에 넣으면 숟가락 젓가락을 내려놓고 다 씹고 삼키시면 그 다음에 다음 숟가락 젓가락을 들으라는 것이죠.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을 쓰면 또 천천히 먹을 수 있으니까 젓가락을 이용해서 식사를 해라,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급한 다이어트는 금물입니다. 살을 뺄 때 급하게 체중 감량을 하면요 다시 급하게 찔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은 항상성이라는 걸 항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70kg에서 60kg로 다이어트를 한 달 사이에 쭉 뺐다고 가정을 하시면요, 우리 뇌는요 온 노력을 다해서 왜 60으로 갔어, 다시 빨리 70으로 돌아가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빼는 다이어트는요 100점 100패예요.
거기다가 빨리 뺄 때는요, 지방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근육과 수분이 주로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빼야 되는데 자기 체중의 10%를 빼기로 했다고 마음을 먹었다면요, 3 내지 6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자기 몸무게의 10%를 빼고요, 뺀 체중을 6개월 이상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 몸에서는요, 이 체중이 내 체중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뺀 체중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뺄 때는 천천히 빼셔야 된다, 이 말씀도 꼭 드리고 싶어요. 새해 다이어트를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자기 체중의 10%를 3 내지 6개월에 천천히 감량을 하시고요, 그 체중을 6개월 이상 유지한다는 것을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요, 2024년 새해를 맞아서 정말 닥터리 다이어트의 원칙 중에 중요한 부분,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단지 다이어트에만 좋은 방법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예방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2024년에도 늘 건강하시고 날씬해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